네, 안녕하세요. 두이티입니다. 이 썸네일처럼 최근에 젊은 청년분들의 내 집 마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거래를 했을 때 대부분 다 이 청년분들과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청년분들의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뭔가 제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 이제 전세나 월세를 사셨는데 월세는 좀 부담이 너무 크고 그 전세를 살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기승을 부려서 특히 뭐 빌라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날릴 뻔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빌라 주인분들이 잠적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뭐 배째를 하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다 가입을 하셔서 허그를 통해 가지고 그냥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후에 돌려받아서 돌려받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강하게 가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대출이 특례보금자리 말고, 특례보금자리는 뭐 한 4.23%, 4%대고요. 고정금리, 그것도 좋은 상품인데, 정부 대출에 보면 이제 청년층하고 뭐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이분들에게는 2%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2%대. 이번에 집 사신 분은 이게 2.2%라고 하고 대출 기간 내내 고정금리. 너무 저렴한 거죠. 2%대 금리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2년 전 경험했던 그 금리거든요. 2%. 정말 저렴하죠. 그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3억 중에서 2억 6천이죠. 80% 대출 받아서 그걸 이제 원금 상환하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그분이 사신 아파트는 1년 반 정도? 그 정도에 4억 5천에 팔렸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4억 5천짜리 지금 3억에 샀으니까 얼마입니까? 한 33% 저렴하게 산 거잖아요. 그죠? 33%를 저렴하게 샀어요. 그리고 대출도 금리도 2%. 내 돈은, 본인 돈은 이제 6천만 원만 들어간 거죠. 괜찮지 않습니까? 제 아들뻘 되는데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이게 참 불안하거든요. 전세 살면은 집주인들이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서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는 거고, 이사를 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애견도 못 키우잖아요. 요즘 새 아파트나 이런 데는 강아지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고, 여러 가지 뭐 벽에다 못 박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죠. 내 집과는 다르고, 그리고 또 집값이 올라갔을 때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은 온전히 그 인플레이션을 끌어안을 수가 있는데, 전세 사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처럼 뭐 1년 이상 이렇게 하락 거래가 일어나면은 심리적으로 좀 영끌한 사람들은 이제 멘붕이 오죠. 근데 영끌도 이렇게 저금리에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영끌은 괜찮은 것 같다. 2억 6천이라는 대출이 큰 돈이지만 저금리 6%대의 원금 상환 조건이고 고정금리라면 또 그러니까 뭐 두 분이 맞벌이를 하는 것 같아요. 맞벌이 하면은 한 달에 뭐 생활비에서 좀 더 들어가는 정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전세를 얻어도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고,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 은행 이자가 전세 대출 금리도 지금 많이 내려갔거든요. 지금 4% 초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심지어 뭐 3억 이상 대출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면 또 금리가 낮아지더라고요. 3.9%까지 3%까지 진입을 했어요. 그래도 4%대의 전세 대출보다는 2%대의 내 집 마련 대출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거는 참 잘한 재테크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돈이 그 돈이다. 어차피 전세를 얻어도 2억인데 뭐 1억 더 투자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은행 금리에서 세이브를 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지금 워낙 한 33% 하락한 집을 샀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10%, 20%, 30% 순차적으로 반등을 하겠죠.
그때 이제 고스란히 그또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좀 많이 오시거든요. 뭐 연령층이 고르게 오시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청년층이 많아요.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나름 또 인생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빠질 거다, 더 하락하면 오겠다, 뭐 이런 분이 많거든요. 뭐 여름이 되면 뭐 더 빠질 거니까 그때 급매물 나올 때 알려달라. 노스와 다무스예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무튼 그렇게 좀 착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을 저는 이제 그 복숭아뼈 정도 보거든요. 복숭아뼈 바닥에서 이제 던지는 매물이 다 끝났고 이제 복숭아뼈 정도 올라온 매물이에요. 저는 뭐 괜찮다, 장기적으로 지금 정도 사두면 나중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뭐 연끌 해가지고 정말 돈도 없는데 뭐 5%대 6%대 금리로 돈을 빌려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라면은 그런 정부 대출 알아볼 것 같고, 2% 금리가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부터 알아볼 것 같고, 된다면은 저도 제가 그 중개한 손님처럼 저도 똑같이 소형평수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소형평수가 많이 팔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제 5구 타입을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5구 타입의 3억대 전후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갔던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이거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5구 타입보다는 이제 뭐 74나 84 이런 타입을 원하는데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요. 더 빠질 거다, 앞으로 몇 년은 더 빠질 거다, 집값이 끝났다, 청약통장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좋은데 청약통장을 없애지 말라고, 청약통장은 다시 또 시작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제 경험사 말씀을 드렸어요. 통장을 지금 해약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청년들이 주도한 시장이고, 정부 대출,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마련한 분들, 청년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다. 근데 그분들의 판단 이런 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 많은 사람보다 좀 내 집 마련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겠냐 생각했지만, 그분들의 내 계획을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자기들 뭐 생활비 줄여가지고 원금이자 갚아 나가고 충분히 맞벌이 하면서 커버하고 남겠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매수한 타이밍이 너무 좋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플러스 알파로 내 집 마련의 편안함과 향후에 투자 수익도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판단은 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그분의 판단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청년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